이번 시간에는 포화 수증기량을 배워볼 건데, 포화 수증기량을 배우기 전에 증발이라는 개념, 수증기라는 개념, 그리고 건조하다는 거, 습하다는 거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 번씩만 짚어보고 그 다음에 포화 수증기량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어요. 자,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네모난 이 상자 안에, 네모난 방 안에 옷이 걸려 있고 옷에는 물방울들이 막 맺혀 있지. 물방울들이 맺혀 있다는 건 이 옷이 젖어 있다는 건데, 젖은 옷을 방에다가 오래 널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옷에 묻어 있던 요 물방울들이 증발되면서 수증기로 바뀌게 되고, 이 증발돼서 수증기로 바뀐 이 물방울들이 공기 중으로 들어와가지고 눈에 안 보이게 되지. 이런 현상을 증발이라고 그래. 여기서 이걸 왜 굳이 설명을 했냐면 이거를 아직 헷갈리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어서 그래요. 물방울들이 증발을 했다는 거는 수증기로 바뀌었다는 거야. 수증기는 기체야. 기체는 우리 눈에 절대 보이지 않아. 여러분들이 집에서 빨래 널어놓은 거 본 적 있을 텐데, 빨래 널어놨다고 해서 공기 중에 막 뿌옇게 물방울 날아다니는 거 본 적 있냐? 없잖아. 이 물이 증발된다는 거는 여기 묻어있던 액체가 기체로 돼서 증발돼서 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서 섞였다는 얘기고, 이렇게 기체가 된 액체, 이 기체가 된 물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. 수증기는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. 그러면 막 그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아마 있겠지. 목욕탕에 있는 뿌연 거 다 수증기 아니냐? 그거 수증기 아니야. 눈에 보이잖아. 수증기 아니야. 눈에 보이는 건 수증기가 아니야. 목욕탕에 뿌옇게 돼 있는 건 수증기가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진짜 액체의 물방울들이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거지, 지금 증발돼서 이렇게 공기 중에 수증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. 이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 그림 보여준 거야. 수증기는 눈에 안 보여. 증발되면 눈에 안 보여. 자, 건조하다는 개념이랑 습하다는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. 오른쪽에 있는 네모 박스를 보면 이 네모 박스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 치자. 이 공기에 수증기가 들어갈 수가 있겠지. 뭐 증발되거나 하면 이 안에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는데, 수증기가 없거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조금 들어있어. 이러면 우리는 이런 걸 보고 건조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.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엔 건조하다 이러는 게 공기 중에 물방울들이 수증기가 많냐 적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. 이 공기 안에 수증기가 별로 없으면 그걸 우리는 건조하다라고 표현을 해. 증발이 더 많이 돼가지고 이 안에 수증기가 좀 더 자욱하게 찼어. 그래도 우리 눈엔 안 보여. 그냥 공기처럼 보여. 투명하게.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건조하다고 얘기를 안 하고 습하다고 얘기를 하겠지. 그런데 이 습한 상태에다가 계속 수증기를 더 증발시키는 거야. 계속. 그러면 어느 순간 더 이상 수증기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차는 순간이 올 거잖아. 이 순간을 우리는 포화된다고 얘기를 해. 되게 많이 들어본 단어일 거야. 언제 들어봤냐면 작년 2학년 이맘때쯤 들어봤을 건데, 우리가 액체 물에다가 소금을 막 섞어. 소금을 막 넣으면 물 안에 소금이 막 녹아 들어가잖아. 녹아 들어가면 눈에 안 보이잖아. 지금 수증기처럼 증발되면 눈에 안 보이는 것처럼 물에도 소금을 넣으면 녹아서 안 보이잖아. 근데 이 소금이 녹고 계속 녹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소금이 더 이상 물에 녹지 않는 순간이 와.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거를 포화됐다라고 표현을 했었거든. 그 포화된 상태에서 소금을 더 넣으면 어떻게 됐었냐? 소금이 녹지 못하고 그냥 가라앉았어. 고체 상태 그대로 가라앉았어.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야. 공기에다가 수증기를 막 집어넣으면, 물을 증발시켜서 수증기를 막 집어넣으면 이 수증기가 처음엔 건조하던 방안을 조금씩 켜서 습하게 만들겠지? 그러다가 더 이상 수증기가 들어갈 공간이 없을 정도로 꽉 차게 되면 그거를 포화됐다 그래. 이 포화됐을 때까지도 그냥 투명해. 공기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. 근데 이 포화된 상태에서 수증기가 더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? 그때부터는 더 이상 수증기가 이 공기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물방울이 돼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게 돼. 이렇게 물방울들이 둥둥 떠다니는 게 아까 우리가 말했던 목욕탕이 뿌옇고 뭐 안경에 김설이고 이런 게 다 이런 거야. 이거는 더 이상 기체가 아니고 액체로 바뀌어버린 거지.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개념이 이거야. 포화라는 건 물방울들이 증발이 돼서 수증기가 돼서 공기 안에 차는데, 더 이상 수증기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꽉 찬 그 순간을 포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.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울 개념이 포화 수증기량을 얘기를 할 건데,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말은 그냥 단어만 들어도 대충 짐작이 갈 거야. 포화, 꽉 찰 수 있는 수증기의 양이라는 뜻이야. 포화 수증기량. 꽉 채웠을 때 얼마만큼 꽉 채울 수 있느냐, 그 양을 말하는 게 포화 수증기량이야.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는 1kg으로 딱 고정을 해놓고 얘기를 할 거야.
공기를 정확하게 1kg만큼 질량을 재가지고 저울로 재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공기를 준비를 할 거야. 이 안에다가 수증기를 넣었을 때 수증기가 이 안에 최대 몇 g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,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기 때문에 정의는 이렇게 얘기를 해.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최대 몇 g까지 증발돼서 들어갈 수 있느냐, 그리고 단위는 kg per gram, gram per kg 이렇게 쓴다. 이 단위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노란 글자로 나와 있는 20g per kg, 이게 무슨 뜻이냐면 뒤에 있는 kg부터 읽는 거지. 공기 1kg 안에 수증기가 총 20g만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. 지금 여기 네모난 공기에다가 수증기를 예를 들어 5g을 넣었다. 그러면 당연히 이 안에 수증기가 다 들어갈 수가 있겠지. 포화가 20g이니까 20g까지 계속 이 안에 수증기가 들어가. 근데 20g이 아니고 예를 들어 21g의 수증기를 넣었다 치자. 그럼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21g 중에 포화 수증기량인 20g만큼은 수증기 상태로 요 안에 공기 안에 보이지 않게 녹아 들어갈 거고, 나머지 21g 중에 1g은 더 이상 수증기 상태로 있지 못하고 물방울이 돼서 나타나겠지. 이걸 응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물방울이 돼서 나타나게 될 거야. 대략적으로 간단한 문제들을 풀면서 포화 수증기량 개념을 한번 다져보도록 할게. 이 공기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듯이 포화 수증기량이 20g per kg이야. 이 공기는 요 안에다가 20g만큼의 물을 떠다 가지고 안에다가 집어 넣을 거야. 자, 그러면 이 공기가 포화될 때까지 요 비커에 있는, 요 안에 있는 물을 증발시키면 물에 있는 비커에 있는 물은 몇 g이 남을까? 이렇게 물어봤다고 치자. 그럼 몇 g 남냐? 하나도 남지 않겠지. 왜냐? 이 공기 1kg은 방금 얘기했듯이 포화 수증기량이 20이니까 20g까지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. 눈에 안 보이게 가지고 있을 수 있어. 근데 현재 물이 20g이 있잖아? 이 20g 정도는 딱 커버가 가능한 선이거든. 요 20g을 정확하게 다 증발시켜서 이 공기를 포화시킬 수가 있겠지. 자, 또 하나 풀어볼게. 30g을 넣었어. 똑같은 조건에서 30g의 액체를 넣었어.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? 이 물 30g 중에서 몇 g까지 이 공기 중에 들어갈 수 있냐면 포화될 때까지 20g이 들어갈 수가 있겠지. 포화 수증기량이 20이니까. 그래서 30g 중에 20g만큼은 공기 중으로 수증기가 돼서 들어갈 거고, 그럼 공기는 이제 포화가 됐겠지. 나머지 10g은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고 비커에 남아있을 거야. 만약에 여기 남아있는 10g을 억지로 또 증발을 시켰다. 불로 끓여가지고 막 증발을 시켰다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이 10g은 더 이상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에 있을 수 없어. 그럼 어떻게 되냐? 이 10g의 액체는 그냥 물방울 상태로 이 공기 중을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야. 왜? 이미 포화를 넘어갔으니까. 그래서 이 10g의 액체가 증발이 돼서 물방울 상태로, 수증기가 되지 않고 물방울 상태로 둥둥 떠다니게 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봤던 목욕탕에서 안개가 자욱한 거, 아침에 일어나는데 창밖에 안개가 자욱한 거, 그게 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야. 포화를 초과할 정도로 물이 증발했을 때.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. 자, 문제를 좀 바꿔서 이번에는 공기 2kg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. 포화 수증기량은 30g per kg이야, 이 상태에서. 자,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느냐?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단어부터 보자. 30g per kg 무슨 뜻이야? 공기 1kg 안에 30g까지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야. 1kg 안에 30g까지.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공기가 지금 몇 kg 있다 했냐면 공기가 2kg 있다 그랬거든. 자, 그럼 공기가 2kg 있으면 포화 수증기量 30이면 수증기 몇 들어가겠냐? 60 들어가겠지. 왜? 1kg에 30g 들어갈 수 있으니까 공기 2kg에는 수증기 60g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. 자, 그러면 포화될 때까지 이 물이 증발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80g 중에 60g이 증발돼서 날아갈 거고, 이 공기는 포화돼서 가득 차게 되겠지. 그리고 바닥에 남은 20g의 물이 남게 될 거야. 이거 역시 억지로 증발을 시키면 20g의 물방울들이 응결돼서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는 안개가 되게 될 거고. 그래서 포화 수증기량의 개념은 이거야. 항상 공기 1kg을 딱 정해놓고 1kg에 얼마만큼의 수증기가 들어갈 수 있느냐,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뭐 공기가 2kg이다 하면 2 곱하고 3kg이다 하면 3 곱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쓸 수가 있다는 거지. 예전에 2학년 때 했던 용해도 단원이랑 완전히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문제 없을 거야. 그때 했던 거 생각해서 그대로 하면 돼. 자, 근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거는, 여태까지 배웠던 이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온도에 따라 달라. 작년에 했던 용해도랑 이것도 완전히 똑같지. 용해도도 그랬잖아. 뜨거운 물이 차가운 물보다 소금을 더 많이 녹였잖아. 이것도 마찬가지야. 이 공기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
들어갈 수가 있어. 자, 예를 들어서 이 공기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 공기가 0도씨였어. 굉장히 추웠어요.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0도씨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공기가 0도씨였어. 이게 겨울이지? 아, 이럴 수 있구나. 공기가 0도씨였어. 그러면 옆에 용해도를 보면 2g/kg이잖아. 이 뭔 말이냐면 이 공기가 만약에 겨울이라서 0도가 됐어. 자, 그러면 이 1kg의 공기는 총 2g만 액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야, 최대. 자, 그러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내볼게. 지금 요 공기가 0도씨야. 포화될 때까지 이 물이 증발된다면 이 물은 몇 그램 남느냐 물어보면 58g이 되는 거지. 왜? 0도씨에서는 포화 수증기량이 2g/kg이니까 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공기 1kg에는 0도씨일 때 물이 총 2g만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거든. 그럼 여기 있는 60g 중에 2g만 수증기가 돼서 포화가 되고 나머지 58g은 증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겠지. 만약에 내가 문제를 60도라고 냈어. 60도다. 현재 공기가 60도다. 포화될 때까지 증발되면 요 액체 몇 그램 남느냐 이렇게 물어봤다 진짜. 그럼 오른쪽에 노란색 60도를 보면 60도는 25g/kg이잖아. 포화 수증기량이 1kg에 총 25g까지 수증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. 자, 그러면 60도에 25g이니까 자, 끓이면 어떻게 이거 증발시키면 어떻게 되겠냐? 60g 중에 25g은 증발돼서 공기를 포화시킬 거고 60에서 25를 뺀 나머지 35g이 요 밑에 남아있게 될 거야. 만약에 80도라고 하면은 60g/kg이니까 여기 있는 물 싹 다 증발시킬 수 있겠지. 자,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이라는 건 언제나 일정한 게 아니고 현재 온도가 몇 도냐에 따라서 얼마의 수증기량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가 다 달라지게 돼. 여기 있는 0도, 20도, 40도, 60도, 80도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한 거고 뭐 정확한 표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표를 참고를 하면 돼. 여기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? 0도씨일 때, 기온 0도씨일 때 뭐 3.8 이렇게 돼 있지. 공기 1kg이 3.8g만큼 수증기량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. 만약에 30도일 때 어때? 30도일 때는 수증기량을 27.1 가질 수 있지. 25도일 때는 그래프 보니까 20g만큼 가질 수 있지.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포화시킬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는 거고, 그래서 이런 그래프를 보고 아마 2학년 때 냈던 것처럼 문제 뭐 포화되려면 몇 그램 더 녹아 들어가야 되느냐, 뭐 응결시키려면 몇 도까지 낮춰야 되냐, 이런 문제를 2학년 때랑 똑같이 낼 수가 있을 거야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건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은